여러분, 감동공자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한 마리 개가 가족의 비밀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울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겐 두 자녀가 있었죠. 딸 서진이와 아들 재범이. 하지만 가족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재범이는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 연락도 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특별한 가족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단지라는 이름의 개였습니다. 단지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단지가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단지가 이 모든 걸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단지는 어떤 방법으로 가족의 진실을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감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진 한 마리 개와 그 개가 지켜낸 가족의 진심에 관한 실화입니다. 2012년 초 경상도 한 바닷가 마을에 리브라는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 사장은 50대 중반의 김순자 씨였고 26살 딸 서진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라는 이름의 믹스견 한 마리가 항상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죠. 단지는 순자 씨가 길에서 주워온 개였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새끼였는데 앞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얘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라며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봤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단지는 카페 리브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손님들도 단지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순자 씨와 단지의 관계는 남달랐습니다. 순자 씨가 어디를 가든 단지는 따라다녔고 순자 씨 역시 단지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자주 피곤해했고 식욕도 없어 보였어요. 서진이는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순자 씨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단지만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단지는 순자 씨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밤에도 순자 씨 침대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죠.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카페 아래층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자 씨는 2층에서 천천히 내려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8시가 넘어도 순자 씨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바람 쐬러 가세요? 서진이가 2층으로 올라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엄마가 뒷마당에 있는 정자로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때 단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단지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건 처음이었어요. 단지는 정자 쪽을 향해 계속 짖으면서 서진이를 그쪽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서진이는 단지를 따라 정자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순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정자 바닥에 누워 있었고 단지는 그 옆에서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서진이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아프셨을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은 채로요. 단지만이 마지막까지 순자 씨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순자 씨의 위험을 알아차렸던 거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지는 영정사진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않았어요. 조문객들도 단지의 행동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이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가장 깊은 마음은 단지에게 먼저 전해졌던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서진이는 카페 립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적막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엄마가 늘 틀어놓던 라디오도 커피 내리는 소리도 없는 정적 속에서 서진이는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는 한동안 문 앞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카페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가 자주 앉던 창가 자리, 늘 서서 커피를 내리던 카운터 앞을 한 바퀴씩 돌더니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단지야, 엄마는 이제 안 오셔. 서진이의 말에 단지는 고개를 기울이며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서진이는 엄마 방을 정리할 용기를 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먼지가 피어올랐고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단지는 서진이보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장 안쪽 장롱 앞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왜 거기 앉아 있어? 서진이가 이상한 기분에 장롱을 열어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감춰진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리본이 감긴 그 상자에는 서진이에게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내가 먼저 떠나거든 이 사진을 잊지 말아줘. 너를 위해 남긴 거야. 그리고 재범이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 기억해줘.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 씨와 유치원생이던 서진이가 웃고 있었고 뒤쪽에 누군가가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의 윤재범과 닮아 있었어요. 윤재범은 서진이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순자 씨가 재혼하면서 생긴 가족이었죠. 하지만 재범이는 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사진을 들고 카페로 내려왔어요. 단지는 서진이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서진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펼쳐두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숨겨두신 걸까요? 조용한 중얼거림 속에서 단지는 서진이 옆으로 다가와 턱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윤재범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셨다며? 오랜만에 듣는 재범이의 목소리는 낯설고 무심했습니다. 응, 강경하였어. 왜 이제서야 연락해? 장례는 잘 치렀어? 혼자서 다 했어. 오빠는 어디 있었는데?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재범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고 서진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산 정리하면서 뭔가 나온 거 없어? 재범이의 질문에 서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특별한 건 없었어. 그래, 그럼 됐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이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어요. 단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재범이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다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재범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단지는 서진이의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서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서 시작될 일들이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엄마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카페 리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복 오빠 윤재범이었어요. 32살의 재범이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재범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상속 문제 얘기 좀 하자. 첫 마디부터 차갑게 들이밀었습니다. 서진이는 커피 머신을 끄고 조용히 재범이를 응시했어요. 단지는 서진이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온순한 단지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됐어.
시간 없으니까 바로 얘기하자. 재범이는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었어요. 엄마가 남긴 게 생각보다 많더라. 이 카페도 있고 뒤쪽 땅도 꽤 되고 유산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재범이의 말은 담담했지만 속에 감춰진 분노와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없었는지 모르겠네. 법적으로는 내가 장남이니까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 서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게 너무 야속했거든요. 오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뭐, 슬퍼하면 유산이 늘어나? 재범이의 냉정한 말에 단지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서진이는 단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에 따라서 정리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이요. 유언? 뭔 유언이야? 내가 아는 건 없는데?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어요. 변호사한테 맡겨뒀고요. 사실 서진이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엄마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서진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재범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진짜야?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억지로 쓰게 한 거라면. 오빠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7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서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수술 받을 때도, 아파하실 때도 오빠는 어디 계셨어요? 연락 한 번 안 하셨잖아. 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 들은 적 없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말씀하셨겠어?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한테?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범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서진이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후회됐습니다. 됐어.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재범이는 서류를 거두며 일어났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들어갈 거야. 각오해. 재범이가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단지는 여전히 문 쪽을 경계하며 서 있었고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범이는 마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예전 동네 친구들을 만나며 뭔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범이가 돌아온 소식을 서진이에게 전해줬어요. 서진아, 그 오빠 요즘 자주 보이던데? 뭔가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휴, 그 나이에도 철이 없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단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단지가 재범이만 보면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어느 날은 카페 앞에 단지가 혼자 나가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재범이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단지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짧게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요. 서진이가 급히 나가서 단지를 안아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이는 엄마의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어릴 적 재범이와 나란히 찍은 사진은 몇 장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서진이와 순자 씨 그리고 단지뿐이었습니다. 그 공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서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진이에게 모든 걸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범이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재범이는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각오해.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이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의 뜻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재범이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이질감이 서진이를 짓눌렀습니다. 단지는 서진이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서진이는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겨우 안정을 찾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진짜 뜻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요.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서진은 한동안 바닷가 근처의 카페 리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단지는 가게 안을 서성이다가 이따금 정자 쪽을 향해 나갔고 서진은 그를 멀찍이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없는 공간은 낯설었고
그 낯설미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단지야,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서진은 카운터에 기대서서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단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느 날 단지가 정자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서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자로 향했고 그곳엔 바람결에 나풀거리는 비닐봉지와 시들어가는 들꽃 몇 송이만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풍경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정자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정자 한편에 놓인 작은 목재함은 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것이었어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엔 서진에게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카페 립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을 그대로 두었다가 단지가 조용히 서진의 무릎에 고개를 얹는 그 순간에야 열어볼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야, 단지야. 단지는 서진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엔 엄마가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 그리고 재범이 겪은 힘든 시기들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는 늘 부족한 엄마였어. 재범이한테도 너한테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남기고 싶었단다. 너희 둘 다 엄마에겐 소중한 아이들이야. 편지를 읽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단지는 조용히 서진의 손등을 핥아주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 걱정을 했구나. 서진은 편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간경화 진단을 받은 게 이미 3년 전이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병과 싸우며 아이들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카페 리브의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단지는 평소보다 서진의 곁에 더 바짝 붙어 잠들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엄마의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에서 살아있는 듯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단지야, 엄마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단지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서진의 다리에 턱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서진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온기는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온기를 전해줄 존재가 바로 단지라는 것도 말이에요. 엄마가 떠난 지 39일째 되는 날, 서진은 카페 리브에서 단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쪽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단지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서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는 매일 아침 정자 쪽으로 먼저 나아갔고 서진은 그 뒤를 따랐어요. 단지야, 오늘도 엄마 보러 가는 거야? 단지는 대답하듯 한 번 짚고는 문 앞에서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자 근처에서 단지가 자꾸만 땅을 파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같은 자리를 반복해 파헤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어요. 서진은 조심스레 삽을 들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엔 녹슨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한 권의 노트와 열쇠, 그리고 엄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단지가 찾아줄 거야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단지가 널 데려갈 거야. 나 대신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재범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단지 상처받은 아이일 뿐이지. 엄마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서진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노트에는 엄마가 아들에게 했던 수년간의 금전 지원 내역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겨져 있었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재범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도 엄마가 조용히 지원해왔다는 내용이 빼곡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엄마는 아들과 딸을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 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까지 다 기록해 두셨구나. 단지는 서진의 옆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니 재범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엄마는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범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른 채 원망만 했던 거였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진은 노트를 들고 카페 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틈마다 그 기록을 읽었어요. 단지는 서진의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쉬고 있었고 서진은 이따금 단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둘 다 생각했구나. 그 말은 바다의 파도처럼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왜 유산을 서진에게만 남겼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범에게 충분히 나누어 준 만큼 이제는 서진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범아, 서진아,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재범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이제 서진이 차례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족으로 남아주렴. 며칠 후 재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묘에 가봤다. 거기 뭔가 말없는 대답이 있었더라. 재범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엔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그날 저녁 단지와 함께 다시 정자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고요히 불고 단지는 엄마 묘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지야,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단지는 서진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윤재범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고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진은 카페 리브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가 단지를 불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엄마가 남긴 걸 제대로 살펴보자. 단지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이내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발걸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재범은 예상보다 공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 나타난 재범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대학 등록금? 그거 자식 키우는 부모 당연한 의무 아니야? 재범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는 늘 너만 편애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범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재범은 마을 주변을 또다시 맴돌며 추가적인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과 먼 친척 어르신도 만나며 뭔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서진은 불안했고 단지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재범은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전화 연락을 해왔어요. 서진아, 법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몫이 있어.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의 뜻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재범에게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서진을 짓눌렀어요. 오빠, 정말 그럴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법의 문제지. 재범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단지는 서진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은 그 온기 속에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해질녘의 바닷바람이 살갑게 불어왔어요. 정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엄마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마도 두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떠났을지도 모르죠. 엄마, 답을 알려주세요. 서진의 간절한 마음이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수첩을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본을 재범에게도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저녁, 단지는 유난히 서진 옆에 바짝 붙어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과제가 바로 용서였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였죠.
미워하면서도 결국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날 이후 재범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서진은 매일 바닷가 카페 리브의 문을 열고 닫으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엄마 묘지를 들렀다가 돌아왔고 서진은 그저 말없이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죠.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였어요. 재범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겠지. 서진은 그 편지를 들고 정자로 향했어요. 단지가 이미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서진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엄마 묘지 앞에 그 편지를 놓았습니다. 엄마 봤죠? 오빠도 이제 알았어요. 조금은요. 그 말을 하며 서진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눈물 끝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나온 거였죠. 몇 주가 더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일어나 보니 단지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늘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서진을 깨우던 단지가 침대 옆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단지야, 왜 그래? 서진이 단지를 쓰다듬어 봤지만 단지는 눈만 살짝 뜨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단지는 서진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만히 숨을 고르던 단지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다음 날 아침 단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진 곁을 떠났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친 것처럼 말이에요. 서진은 한참을 단지를 안고 울었어요. 단지야, 고마웠어. 엄마 대신 나를 지켜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서진은 단지를 엄마 곁 정자 옆 풀밭에 묻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단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줬어요. 단지 가장 따뜻한 마음을 지킨이라고 새겼습니다. 그 문구 아래에는 엄마와 단지의 사진을 나란히 담은 액자를 놓았어요. 카페 리브 벽면 한편에는 단지와 함께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걸어두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이제 익숙하게 그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죠. 며칠 후 뜻밖에도 재범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그는 단지 묘지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였구나. 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걱정할까 봐서였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 자신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 재범이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재범은 가끔씩 카페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와 단지가 남긴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고 하얀 들꽃들이 정자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났어요. 서진은 오늘도 카페 리브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단지야, 오늘도 잘 부탁해요. 바람이 살며시 흔들리는 풍경 속에서 서진은 여전히 둘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 온기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정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지가 좋아하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때 바람결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와 단지가 잘했다, 서진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한 마리 개. 말없이 사랑을 전하고 가족을 지키고 조용히 떠난 단지. 그 작은 존재가 남긴 커다란 사랑의 의미를 서진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카페 리브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지금도 엄마와 단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는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친 듯이 말이에요.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렸고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으며 끝내 사람보다 깊은 사랑으로 한 가족을 연결하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그 개 한 마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모두 담아 남겼고
그 진심은 끝내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 남은 건 문서도 유산도 아닌 하나의 손편지와 한 마리 개의 묵묵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어요. 작은 들꽃이 핀 그 자리에는 이름 없이 사랑을 지켜낸 존재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 카페 리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단지와 엄마의 사진을 보며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죠. 우리 집 강아지도 그랬는데 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서진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자를 찾아가요. 엄마와 단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재범이도 가끔씩 카페를 찾아와서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예전처럼 다투지 않고 엄마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이 아닌 존재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멀게 느껴지고 가장 믿지 못했던 존재가 가장 깊은 사랑을 품고 있기도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건 바로 한 마리 개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단지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말없이 사랑을 전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그런 존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요. 단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바닷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말이에요.